자, 이번 시간에는 전산세무 2급에 나오는 개별원가, 그리고 종업원가와 개별원가의 비교에 대해서 지금 5절에 대한 문제풀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60회차입니다. 60회차의 8번입니다. 자, 60회차 8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정상 개별 원가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는 이 정상의 의미는 뭐냐면 예정 원가를 한다 이런 뜻이죠. 이 예정에 관련된 건 이제 뭐랑 관련된 거냐면 일단은 제조 간접비랑 관련된 거죠. 얘가 이제 개별 원가에 관련된 문제인데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냐면 직접 노동 시간을 기준으로 예정 배부한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죠. 요런 이야기입니다. 제조 간접비를 예정 배부하고 있다. 일단은 공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얘 이꼴은 얘분의 얘이고 얘 곱하기 실은 얘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고 쭉 나누어서 실 이렇게 오른쪽에는 과 대 왼쪽에는 과 소. 자, 이렇게 쓸 수 있는 실력은 돼야 돼요. 그러다가 기준점이 뭐냐면 얘랑 얘가 기준인데 얘가 기준입니다. 얘가 기준. 직접 노동 시간이 이 핑크색입니다. 일단은 이제 내용을 이제 그대로 가볼게요. 제조 간접비 배부 차이가 3만 원. 과소 배부라고 했죠? 여기에 3만 원이라고 쓰겠습니다. 실제 발생 제조 간접 원가는 실자는 여기랑 여기가 이제 실자가 두 가지가 있는데 실제 발생 제조 간접 원가는 얘를 의미를 하고 있죠. 얘는 얼마인가라는 문제입니다. 자, 직접 노동 시간이라는 글자가 좀 어색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직접 노동 시간이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준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실제 기준이라는 뜻이죠. 실제 기준은 2만 시간, 얘가 2만 시간 이렇게 할게요. 예정 기준이죠. 예정 기준이죠. 얘가 기준이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는 3만 시간. 그러면 제조 간접 원가라는 것이 예정 제조 간접 원가라는 거죠. 이 예정 제조 간접 원가가 얘를 의미하는 건지 얘를 의미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둘 다 한번 해보는 거죠. 근데 이제 문맥상 흐름은 얘는 여기에요. 모르겠다 싶으면 이제 두 군데 넣어보면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가 6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왜냐면 여기 60만 원이 된다라고 하면 얘는 63만 원이 답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게 답이 안 나오니까 보기가 이렇게 되는 것이 맞죠. 그러면 이제 예정 배부율이 나와요. 예정 배부율은 60만 원을 3만 원으로 나누면 돼요. 공세개, 공세개, 공하나, 공하나. 그래서 얘는 20이 되는 거죠. 20원 per hour. 뭐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어쨌든 20원인데 1시간당 2만 시간에 곱하기를 하면 40만 원의 예정 배부 금액이 나옵니다. 예정 배부 금액에서 여기 있는 3만 원, 차변과 대변이 이제 동일하다라는 전제하에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는 43만 원이 정답이 되겠죠.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1회차. 61회차. 다 풀었네요. 자, 이번에는 62회차. 다 풀었네요. 63회차. 말로 풀어놨는데 63회차 7번 한번 풀어보세요. 자, 63회차 7번입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겠습니다.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 자,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예정 원가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어떤 원가라고 했냐면 정상 원가다라고 했고요. 얘는
재료, 이렇게 할까요? 직제와 직노와, 재간으로 나누었을 때, 이 두 개는 어떤 데이터를 쓰냐면, 실제 데이터를 쓰나, 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관계로 예정 원가를 쓴다. 예정 데이터를 쓴다. 그래서 얘가 예정 원가가 되는 건데요. 직제와 직노 등의 직접비는, 자, 직접비는 여기에 직제와 직노의 직접비는 어떤 데이터를 쓴다? 실제 데이터를 쓴다. 그래서 실제 발생 원가를 짓게 하고, 무엇은? 요거는, 맞죠? 제조 간접비는 예정 소비액에 대한 예정 조업도를 반영한, 얘가 예정 배부율이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얘는 제조 간접비라고 해야 돼요. 제조 간접비. 제조 간접비는 예정 소비액에 대한, 우리가 예 이꼴은 예분의 예죠. 얘가 예정 소비액이고 얘가 예정 조업도를 반영한, 이렇게 되는 거겠죠. 예정 소비액에 대한 예정 조업도를 반영해서 예정 배부율, 얘가 예정 배부율이죠. 예정 배부율에 의해 원가를 생산 완료와 동시에 결정하고, 그러니까 시간을 단축시킨다는 말이죠. 신속하게 결정을 짓고 나중에 원가 계산 기말에 무엇을 배부 차이를 계산하여 이를 다시 조정하는 방법에 의해서 원가를 계산한다. 말 어렵다, 맞죠? 이런 형식의 문제는 잘 안 나옵니다. 일단은 정답은 2번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은 좀 복잡한데 답은 찾아갈 수 있겠죠? 자,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64회차. 이게 그 관련된 문제였죠? 없습니다. 다 풀었고, 65회차. 관련된 문제는 아니에요. 65회차. 이건 넘어갈게요. 그 다음 66회차. 음, 66회차 9번. 간단한 문제. 66회차 9번 문제 풀어봅니다. 정답은 몇 번? 1번이죠. 원가표랑 같이 수업을 했던 것이 뭐냐면, 맞습니다. 지시서. 원가표 안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는 직제, 직노, 재간. 이런 문제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다음 중 직제, 직노, 재간이 표시되어 있는 표는 작업 원가표. 나머지 완성품 환산량이나 선의선출법이나 평균법이나 그 다음 뭐 예를 들어서 또 어떤 특징이 있죠? 공정, 맞죠? 공정, 완성품, 환상량, 뭐 이런 단어, 공정, 그리고 보고서, 이런 단어들은 종합원가의 특징이 되겠죠? 9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이런 문제는 땡큐죠. 틀리시면 안 돼요. 다음 회차 가겠습니다. 67회차. 8번 풀었죠? 넘어가겠습니다. 68회차. 자, 68회차 9번 문제입니다. 68회차 9번. 자, 풀어보겠습니다. 개별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자, 읽어봐도 정답은 3번이에요. 왜 그러냐면, 공장 전체를 한 방에 계산하는 게 정확하겠어요? 하나하나 제조 부문별 계산하는 것이 정확하겠어요? 당연히 제조 부문별이 더 정확합니다. 맞죠? 공장 전체를 한 방에 계산하는 것보다 여기 안에 있는 것을 하나하나 계산해 보는 것이 훨씬 정확하겠죠. 맞죠? 정답은 3번입니다. 읽어볼게요. 제품을 반복적인 것이 아니라 비반복적으로 생산하는, 비반복적으로 생산하는 업종의 대표적인 것이 조선업, 즉
주문을 생산하는 형태다. 그런 이야기고요. 조선업 건설업의 등 주문 생산에 유리하다 맞는 말이고 제조 간접비 아까 제조 간접비라는 말 자체가 개별 원가랑 연결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제조 간접비는 일정한 배부 기준에 따라 배부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예실할 때 항상 찾는 단어가 뭐예요? 기준이라는 단어를 찾죠. 맞죠? 어떤 기준에 따라 제조 간접비를 배분하게 된다.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69회차입니다. 자, 69회차 8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정답은 몇 번일까요? 2번이죠. 제가 이런 이야기 했죠. 자, 어떤 것은 이렇게 나누는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것은 이렇게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앞에 것에 대한 개념이 이렇게 나누는 거. 여기서 현대 자동차가 가까워요. 현대 중공업이 가까워요. 여기는 자동차. 여기는 중공업. 이렇게 하면 자동차는 종합원가죠. 종합원가는 여기가 뭐죠? 여기가 직재와 여기가 뭐죠? 가공비의 나눔이 중요하죠. 그래서 종합원가는 직접비는 이것을 직접비라고 하죠. 맞죠? 그래서 직접비와 간접비의 구분이 중요한 것은 개별원가입니다. 개별원가. 우리가 종합원가 계산할 때 항상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이렇게 계산해서 이렇게 세팅하잖아요. 맞죠? 여기 세팅이 뭐예요? 재료비와 가공비 이렇게 세팅하죠. 맞죠?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 것이 중요한 것은 종합원가는 재료비와 가공비의 구분이 중요하죠. 네, 틀렸습니다. 답은 2번. 아까 했던 말이죠. 개별원가는 비반복적 맞는 말이고 개별원가는 조선업 건설업 맞는 말이고 종합원가는 대량 생산하는 경우 맞죠? 대량 맞는 말입니다.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70회차 문제입니다. 70회차 7번 문제 풀어볼게요. 간단한 문제죠. 종합원가의 업종. 정답은 3번이죠. 종합원가 특징은 뭐예요? 골라가세요라는 거는 골라가세요. 조선 배 골라가세요. 안 되죠, 맞죠? 건설 골라가세요. 안 되죠. 비행기 물론 골라가세요. 가능할 것 같은데. 정답은 3번입니다. 우기시면 안 됩니다. 정답은 3번. 자, 다음 71회차 없죠? 다음 72회차 이것도 넘어가고 자, 72회차 9번 문제입니다. 72회차 9번 문제. 정답은 몇 번? 3번이죠. 자, 종합원가는 완성품 환산량이라는 단어 맞습니다. 개별원가는 제조 간접비에 관련된 단어 맞죠? 종합원가는 대량 생산 맞고요. 개별원가는 소량 생산 맞죠? 다음 공정별이라는 단어는 종합원가, 개별 작업별이라는 단어는 개별원가 맞죠? 정답은 3번입니다. 정확한 원가 계산은 개별원가 쪽이죠. 개별원가 쪽이고 경제성 편리함의 의미는 뭐냐면 이제 경제성이라는 의미는 돈이 적게 든다라는 거고 편리함의 뜻은 한 방에 계산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맞죠? 정답은 3번. 이런 식의 문제가 좀 잘 나오는 편이죠. 다음 가겠습니다. 73회차. 이거 넘어가고 9번. 자, 73회차 9번 문제입니다. 개별원가 계산에 가장 적합한 업종은 정답은 1번. 완전 땡큐죠, 땡큐. 뭐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답은 1번. 자, 다음 74회차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예실이라고 하긴 좀 그런 문제야. 일단은 풀어볼게요. 일단 이런 형식의 문제도 있다라는 거. 지금 74회차에 8번 문제 한번 풀어봅니다. 74회차에 8번 문제. 자, 지금 현재 내용은 뭐냐면, 얘를 기준으로, 자, 기준이라고 나왔죠? 제조 간접비를 배분한대요. 이 내용의 의미가 뭐냐면, 얘가 기초원가죠. 맞죠? 기초원가가 얼마죠? 저 500일 때 얼마를 써주겠다? 1200을 써주겠다. 이 말입니다. 기초원가, 말 잘못했죠? 직제 더하기 직노 더하기 재간이 숨어져 있네. 여기 적을게요. 재간이 얼마죠, 그러면? 500에, 700이네요, 700.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그럼 이렇게 되죠. 얘도 지금 결론적으로 재간을 구해야 되죠? 재간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500일 때 얼마를 쏜다? 700을 쏴주는 거다, 이 말입니다. 자, 500이 발생되면, 700을 쏴주겠다. 그럼 얘는 얼마인데요? 200일 때 얼마를 쏴줄 것이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학창시절 때 배웠던 논리로 하면 이제 비례식으로 구하는 방법이 있고요. 비례식으로 구하는 방법은 사실상 수학을 모르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비례식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구합니다. 500일 때 700을 쏘니까 200일 때 얼마를 쏘는가, 이렇게 구해서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똑같다, 이렇게 구하거든요. 그러면 72, 14, 00, 00 이꼴은 500x. 그러면 x는 얘를 500으로 나누면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답을 5, 20, 5, 8에 40, 00. 그래서 280만 원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해도 되는데, 이렇게 구해도 되고, 알겠죠? 비례식으로 구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구해도 됩니다. 제가 구하는 이제 수학 A를 B로 바꾸는 방법이 어떻게 바꾸느냐? A를 B로 바꾸는 방법은 이거 한번 이해 한번 해보세요. A를 B로 바꾸는 방법은 A를 없애면 되죠. A를 없애려면 얘를 어디로 가면 되죠? 분모로 가면 없어져요. 맞죠? A 없어졌죠? 그럼 B를 위에 생성시키면 B가 돼요. 자, A를 B로, 그러면 C를 D로 바꾸는 방법. 이거 한번 해볼게요. K를 L로 바꾸는 방법. 그러면 K를 분모해주고 위에 분자에 L을 주면 됩니다. 이해갑니까? 그럼 이제 여기 한번 보세요. 500이 700으로 간 거예요. 이해가죠? 500이 700으로 가는 방법은 500을 700으로 바꾸는 방법은 500일 때 700을 준다는 말이니까 분모에 뭐 주면 되죠? 500 주면 되고 분자에 700 주면 돼요. 이렇게 곱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착착 약분되니까 맞죠? 그러면 요거 200을 갖다 대면 됩니다. 답은 200 곱하기 몇 분의 몇? 500분의 700 이렇게 하면 답이 나와요. 이해가십니까? 계산기 두드리는 방법은 이렇게 곱해요. 이렇게 200 곱하기 700 나누기 500 하면 정답이 되는 거죠. 이렇게 구해도 되고 비례식으로 구해도 되고. 이해가죠? 비례식이 어려우신 분은 제가 지금 가르쳐 드렸던 이 방법 한번 써보세요. 이 방법. 그럼 27에 14 나누기 5.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 방법 쓰면 되게 효율적이에요. 누가 만들었는지 몰라도 그 만든 사람이 구라고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자, 다음 문제 진행 한번 해볼게요. 자, 다음 회차가 있습니다. 75회차. 9번이죠? 75회차 9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개별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정답은 4번이죠. 대량 생산은 어디 쪽이죠? 그렇죠. 종합원가가 됩니다. 크게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이 문제는 꼭 풀어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76회차. 요거는 어째 단계비법 문제 넘어갈게요. 77회차. 77회차 6번 문제인데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보기 어려운 문제예요. 일단 제가 바로 풀어드리겠습니다. 77회차 6번 문제. 자, 요거는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어요. 일단은 얘의 시험 범위는 세무 1급용이에요. 세무 1급용. 세무 1급용인데 간혹 세무 2급에 나와요. 그래서 설명 한번 듣고 한번 해보세요. 자, 7번에 한번 보시면 제가 한번 지울 겁니다. 얘 있고는 얘분의 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예정 배부 금액과 실제 배부 금액의 과대 배부 또는 과소 배부가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맞죠? 그렇게 차이가 났다라는 말을 이제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우리의 발생된 문제점이 어디서 발생되었냐면 여기서 발생된 거죠. 맞죠? 제조간접비가 과대 배부했다고 가정 한번 해볼게요. 제조간접비가 과대 배부되면 수업 시간에는 여기까지 이야기했어요. 얘가 과대 배부가 되면 얘가 문제를 일으킨다고. 얘를 일으키니까 얘도 문제를 일으키고 얘가 일으키니까 얘도 문제를 일으키고 얘가 일으키니까 얘도 문제가 일으켜진다. 이런 이야기 했고 결론적으로는 뭐 따지고 보면 얘도 이제 문제를 일으키고 얘도 일으키고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설명을 했었어요. 수업 시간에. 맞죠?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얘네들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그래서 직제와 직론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여기까지 수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문제를 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문제. 이 문제는 이제 이렇게 돼요. 그러면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원가는 매출총이익. 자, 얘가 문제가 되면 다시 과대 배부되었다는 말은 회수를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너무 많이 배부되었기 때문에 회수를 하게 되면 얘네들도 줄어들게 되고 줄고 이렇게 되죠. 맞죠? 그럼 얘가 여기에 있는 얘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도 영향을 미치겠죠. 그럼 쪽쪽쪽쪽 가서 마지막에 최종 목적지가 뭐죠? 단기 순이익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게 이제 최종 목적지입니다. 그러면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숫자를 고치자 이거죠. 얘를 고치면 얘도 고쳐지고 아이 귀찮아. 그래서 고치는 방법을 여러 개로 나눕니다. 일단 지금 현재 우리 시험에 나오는 조정법, 이걸 조정법이라고 하는데 조정하는 방법이 일단 한번 보세요. 첫 번째는 안분하지 않는 무배분법. 자, 무배분법이라는 용어는 시험에 안 나와요. 알겠죠? 무배분법. 한 방에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 한 방에 책임을 누가 지냐면, 야, 그러지 말고 매출원가 그냥 조정하자. 매출원가로 조정하자. 매출원가 조정법이라고 있어요. 어차피 다 고치지 말고 한 놈만 조지자 이 말이죠. 이해가죠? 야, 매출원가 조지지 말고 그러면 저 끝에 있는 영업의 손익으로 고치자. 영업의 수익이나 영업의 비용으로 고치자. 영업의 손익법. 이해가죠? 하기 싫은데 다음에 할까? 이연법. 이해가시죠? 아, 우리 요번에 고치지 말고 다음에 고치자. 야, 그런 게 어디 있어? 전부 다 비례배분하자, 안분하자, 비례배분법. 이 용어는 시험에 나와요. 비례배분법. 어떻게 책임져? 어떻게 책임지냐면 제공품하고 제품하고 매출원가에 각각 그 끝에 있는 그릇으로 안분 계산하자. 이렇게 한 거죠. 그럼 그 안분 계산하는 걸 어떻게 할까? 그러면 총 금액으로 다 따지자. 총원가 기준법. 총원가 기준법. 이 총원가 기준법은 제공품, 제품, 매출원가, 제공품, 제품. 자, TTT 한번 살짝 그려볼게요. 여기가 제공품, 여기가 제품, 여기가 매출원가. 이 세 개에 있는 모든 큰 값을 가지고 총 원가를 기준으로 안분하자.
그러는 게 어딨어. 요 안에 있는 제조간접비만 따져. 제조간접비. 현재 문제는 제조간접비가 문제잖아. 여기 안에는 직제, 직로, 제간 같이 있단 말이에요. 요거 전부 다 계산하지 말고 요거를 제조간접비만으로 계산하자. 얘는 이제 직제 더하기 직로 더하기 제간의 값으로 안분하자. 이런 뜻이고, 얘는 뭐냐면 원가요소법이라고 있어요. 원가요소법. 원가요소법은 야 그러는 게 어디 있어. 직제 직로 빼고 제간 가지고만 나누자 라고 해서 시험에 나오는 게 무엇인가. 매출원가 조정법 나오고 영업의 손익법 나오고 이런 단어가 나올 수가 있고, 알겠죠? 이렇게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고, 또는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고, 얘는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럼 시험에 나오는 세 가지 시험 유형은 뭐냐면 다음 중 예정 개별 원가를 적용할 때 조정법은 무엇이 있는가? 조정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매출원가 조정법, 2번 영업의 손익법, 3번 비례배분법, 4번 정해법 이렇게 나와요. 그런 문제의 유형이 회계 1급에 나와요. 또는 세무 2급에도 출연이 돼요. 그런데 총원가 기준법이나 원가 요소법을 거론하는 것은 통상 세무 1급 정도 가면 나와요. 얘를 다시 세분화시킨 거죠. 그런데 그것을 계산하라는 문제까지는 잘 안 나오는데 현재 문제는 계산하라고 나왔어요. 한번 볼게요. 한결은 예정 원가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제조간접비 부족 배부액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과소 배부액이라고 해요. 맞죠? 작게 배부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줘야 됩니다. 5만 원을 뿌려줄 거예요. 어떻게 뿌려준다고요? 원가 요소 기준법이래요. 여기 있네, 원가 요소법. 맞죠? 그러면 제조간접비를 기준으로 5만 원을 뿌려줄 거예요. 어디에? 제공품과 제품과 매출원가에 5만 원을 뿌려줄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문제는 매출원가에 그럼 얼마 들어갈 것이냐라는 거죠. 5만 원을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준다고요. 이해가죠? 5만 원을 이게 뽀각 해서 세 군데로 나눠주는데 매출원가에 좀 떨어지는 돈은 5만 원보다 커요, 작아요? 상식적으로 5만 원보다 작죠? 얘는 아예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5만 원을 이제 쪼개진다. 근데 그 기준이 뭐라고요? 3만 원 대 2만 원 대 5만 원 기준으로 나눠주는 거죠. 그러면 매출원가 비율이 나오죠. 세 개 다 더하면 얼마죠? 이게 결론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데이터는 필요가 없어요. 얘는 총원가 기준법이었다면 필요한데 원가 요소법은 얘 하나 가지고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개 다 더하면 얼마죠? 10만 원이죠. 10만 원 중에 매출원가가 얼마를 차지하고 있냐면 5만 원을 차지하고 있죠. 맞죠? 곱하기 얼마를 나눈다? 5만 원. 그러면 정답은 2만 5천 원이 정답이 되겠죠. 정답은 1번. 근데 얘 2만 5천 원 나눠주고 얘는 2만 5천 원 나눠주고 얘는 이제 20% 정도 2, 50, 얘 만 원 나눠주고 3, 5, 15 여기에 15,000원 나눠주죠. 결론적으로 제조간접비를 과소 배부했기 때문에 플러스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이해가죠? 그래서 매출원가에 배부되는 건 25,000원이고 매출원가의 총 제조간접비는 75,000원이 되겠죠? 결론은 뭐냐면 이렇게 계산하는 문제는 안 나올 거예요. 세무 2급에는. 근데 최근에 좀 한두 번 나온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풀지 말란 뜻이죠. 풀지 말란 뜻이고 오히려 이것을 더 기억하는 게 좋아요. 금방 했던 종류 묻는 문제. 종류 묻는 문제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78회차. 78회차 6번 문제 한번 해봅니다. 78회차 6번 문제. 답 몇 번이죠? 답은 4번이죠? 개별이란 단어 나왔는데 맞죠? 개별 작업별은 어디 원가다? 개별 원가. 자, 개별 원가는 직접비와 간접비의 구분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나누는 것은 조합 원가. 이렇게 나누는 것은 이렇게 개별 원가 아시겠죠? 개별 원가는 제조 간접비의
분류, 배분이 아주 중요하다. 종합원가는 대량 생산, 개별원가는 소량 생산. 맞죠? 정답은 4번입니다. 지나가는 이야기인데, 이제 9번 같은 문제는 일단은 제조 부분에 배분하는 방법은 직접 배분법, 단계 배분법, 상호 배분법을 배웠으니까 정답은 1번인데 이 비례 배분법이 어디서 나온 단어냐? 아까 거기서 나온 단어예요. 이해가죠? 그래서 공부를 아싸리 안 해버리면 정답은 1번 딱 되는데 그 공부를 해버리면 또 1번도 헷갈릴 수가 있는 거지. 대충 이해는 하셨죠? 거기서 나온 단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79회차입니다. 좀 넘어가고. 자, 79회차 8번 문제. 자, 79회차 8번 문제 정답은 3번이죠. 중요하다지, 중요하지 않다. 이런 말이 어디 있어, 맞죠? 중요하지 않으면 글을 안 적어야지, 맞죠? 정답은 3번입니다. 이 말도 조금 이해하셔야 돼요. 제품별 손익 분석 계산은 용이하다. 이게 중요하다라는 그런 이제 좀 더 하나씩 계산하는 데는 개별원가가 좋다. 단 시간과 노력은 많이 든다. 알겠죠? 여기에 조금 애매할 수가 있어요. 용이라는 말에 대한 해석이 조금 애매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돈이 적게 든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한 개 한 개 계산하기에는 얘가 낫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 80회차 문제입니다. 자, 80회차 7번 해볼까요? 80회차 7번. 자, 80회차 7번입니다. 풀어보겠습니다. 얘 이꼴은 얘 분의 얘 이렇게 가로 치고 곱하기 실은 얘이다 라고 하고 여기에 실 이렇게 하고 여기는 과대 여기는 과소 이렇게 하면 되죠. 이게 기준이니까 기준점에 동그라미 이렇게 하고 배분율을 나와버렸네요. 시간당 얼마다? 2,500원. 자, 얘가 2,500원이고 지금 작업시간당이라는 뜻이 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가 작업시간이에요. 작업시간. 예정 작업시간이 4,000시간. 얘가 4,000시간이니까 의미가 없는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실제 작업시간이 5,000시간. 얘가 5,000시간입니다. 얘는 의미가 없는 데이터예요. 이미 예정 배분율 나왔는데. 제조간접부위 배부 차이가 30만원 과대, 여기 적을게요. 30만원 과대 배부라고 하면 실제 발생의 얘는 얼마인가? 그럼 2,500원 곱하기 지금 5,000시간을 곱하게 되는 거죠. 여기가 125만원? 125만원? 125만원. 이렇게. 그럼 여기 30만원이니까 얘는 90? 자, 지우겠습니다. 1,250만원이면 30만원이니까 1,220만원이 되겠네요. 정답은 3번. 이렇게 정답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두 번째 풀이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